좀 솔직히 각 잡고 내면은 제일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의 이해는 분명하게 해야 되고, 자, 지금 할래요. 우리 그 48페이지 내용 쪽을 할 건데요. 상평형 그림이 정확히 어떻게 써먹는 건지 좀 얘기를 할게요. 요거 빠르게 하고 그다음에 뒤쪽 문제, 대표 문제 풀어준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오늘 고체까지 일단 끝낼 거고, 물의 성질을 하고 싶은데 그것도 완전 암기라 그건 이제 상황이 허락한다면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완전 암기 파트. 자, 우리 아까 상평형 그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도와 압력,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고체, 액체, 기체. 그럼 상평형 그림은 본질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알려준 건 사실 이거예요. 특정한 온도, temperature, 압력, pressure에서 원래 알려주는 건 이겁니다. 가장 안정한 상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가장 안정한 상태. 그래서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이고 어떤 식으로 써먹는다는 건지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첫 번째. 자, 예를 들어 200도씨 1기압에서 물을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자, 얘 물로 하게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뭐 큰 의미가 있진 않은데. 자, 그러면 200도씨의 1기압 실제로 찍으면 어디가 찍히냐면요. 여기 부분, 기체 부분이 찍힙니다. 즉, 고체나 액체나 기체 영역에 찍히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를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얘 딱 이 부분에 점 찍으면 지금 어디로 찍혔어요? 이 200도씨 1기압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기체 영역에 찍혔죠? 다르게 말하면 가장 안정한 상태, 기체가 제일 안정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 온도와 압력에서는. 그러면 내가 만약에 200도씨 1기압의 어떤 용기에다가 처음에 내가 만약에 얼음을 이렇게 담아놨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얘가 전부 뭘로 바뀐다는 거야? 전부 다 수증기로 전부 다 바뀐다는 겁니다. 이거 괜찮나요? 제일 안정한 상태를 찾아서 바꾸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예를 들어 자, 뭐 영하 10도씨에 2기압이에요. 그랬을 때 물이에요. 자, 얘는 우리가 딱 찍어봤더니 예를 들어 액체가 됐어. 뭐 고체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영하 10도씨였고 그 다음에 2기압이었어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얘가 말해주는 건 고체가 제일 안정한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막 이제 물을 넣어놓고 기다린다면 결국에는 뭘로 바뀌게 되냐? 결국에는 얼음으로 죄다 바뀌게 된다는 거죠. 아직은 되게 단순하게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막 복잡하게 하려면 따질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아직은 패스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앞에 두 군데 사실 알게 모르게 뭘 해준 거냐면은요. 영역에 들어가 있을 때입니다.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그 영역에 들어갈 때는 죄다 그 상태로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런 유배 곡선, 증기압력 곡선, 승화 곡선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그 예시를 들어볼 건데요. 예를 들어 물인데 1기압 0도씨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뭐 여러분들 이미 아는 온도죠. 기준 녹는 점입니다. 즉 곡선 어디에? 여기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기압에 0도씨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1기압의 0도씨로 유지되는 어떤 용기에다가 이렇게 유지되는 온도 압력이 달라지면 안 돼요. 막 이게 승화되고 막 이런 식으로 에너지 흡수하고 이러면서 온도 달라진 거 빼고 유지된다면 그냥 단순하게 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유지되는 용기에다가 내가 만약에요. 처음에 수증기를 잔뜩 뭐 예를 들어 뭐 처음에 뭐 여기에 물하고요. 그 다음에 뭐 수증기하고요. 이렇게 딱 넣어놨어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은 둘 다 뭘로 바뀐 상태로 끝난다는 거냐? 이때는 고체나 액체가 제일 안정한 상태. 한 개가 아니에요.
그러면 꼭 얘가 완전히 안정해진 그 이후에 한 상태만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액체도 있고 고체도 있는 상태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인 거예요. 원래 아까 이 상황이었으면 이런 식의 영역에 찍혔으면은 모두 그 상태가 될 때까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얘는 거슬리는 기체만 없어지고 나면은 나머지 상태에서 멈춘다는 거죠. 그러면 고체랑 액체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냐? 이거는 그냥 평형이라서 이런 개념이 내가 여기에 만약에 냉각을 더하면 고체 비율이 느는 거고요. 가열을 하면은 액체 비율이 늘어요. 그러면 온도가 안 달라져요, 온도는. 왜? 열을 가해도 상태 변화되는데 그 열이 쓰이지 온도는 안 달라집니다. 녹는 점에서 원래 그렇죠. 가열하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죠. 그런 개념이라서 같이 있는 상태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자, 예를 들어 삼중점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진짜 신기하게도 이렇게 됩니다. 이 안에 어디에 이제 액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얼음 동동 떠 있고요. 사실 얼음이 밀도가 낮으니까 떠 있긴 해야죠. 동동 떠 있고요. 여기 수증기 있습니다. 셋 다 있는 상태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돼서 사실 얘는 근데 구현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힘들고요. 우리가 살면서 볼 일은 없는데 인위적으로 만들면 이런 상황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 내용이 4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1번에 다음 조건에서 물의 안정한 상태를 쓰라가 시작인 거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미 해줬고요. 뭐 온도를 일정하게 하면서 압력을 증가시킬 때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해줬던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50페이지, 51페이지 이제 해서 쭉 이어서 할 건데 50페이지는 분자가님이고 저번 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어차피 공부를 더 해서 풀어야 될 거라 이게 안 풀리면 51은 지금 해줄 테니까 해주고 잠깐 질문 받다가 새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51페이지입니다. 액체의 증기압력. 51페이지에 액체의 증기압력. 자, 이렇게 세 가지를 그려놨네요. 자, 세 개를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 이 상황입니다. 여기는 세 개가 아니네요. 들고 두 개 그려놨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놨는데 자, 보면은 자, 왼쪽 부분, 오른쪽 부분이 높이가 달라요. 조금만 잘 그려볼게요. 헷갈리겠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왼쪽 부분이 오른쪽 부분보다 높이가 더 높습니다. 그 상황에서 보여지고요. 여기도 왼쪽 부분이 오른쪽보다 높이가 더 높아요. 그리고 여기는 760mm HG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거기서 좀 많이 시켰는데요. 기체할 때 계속 이제 쓰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푸는 가장 핵심은 단 하나라 그랬습니다. 높이가 같은 면을 잡아라. 그러니까 사실 이 그림에서는 선입니다만 높이가 똑같게 선을 그어라 였어요. 포인트는. 자, 그럼 선을 그을 거예요. 둘 각각에 대해서. 그럼 이 오른쪽 친구는요. 여기에다가 그을 거예요. 이 포인트는 뭐였죠? 한쪽이 액체가 없도록 했어요. 한쪽은 액체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한쪽은 딱 액체에 걸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항상.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하나 그을 거고요. 2번. 자, 여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에도 하나 이렇게 그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이 상태로 멈춰있는 이유가 뭐냐? 높이가 같은 이런 면을 잡았을 때 멈춰있는 이유, 더 이상 수은기둥이 왔다리 갔다리 안 하는 이유, 여기서 누르는 압력과 여기서 누르는 압력이 어떻다? 똑같기 때문이라고 했죠. 즉, 이 1번 상황에서도 1번의 왼쪽 부분의 압력과 1번의 오른쪽 부분의 압력이 같아야 된다고. 똑같이 2번 부분에서도 2번의 왼쪽과 2번의 오른쪽의 압력이 같아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1번의 왼쪽의 압력이라고 하면 저번에 그렇게 얘기했죠. 자, 여기에 이제 기체들이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여기까지 올라갈 것이고요. 모든 기체의 압력은 그 구역 어디에서든 다 똑같습니다. 그럼 그 기체가 이 액체 쪽을 누르고 있죠.
마치 아까 그 이불 위에서 누르듯이. 괜찮습니까? 그 압력이 어디에? 여기를 누르는 압력에 더해집니다. 즉 우리 맨 왼쪽에 X 액체가 있어요, 지금. 근데 변화가 안 생기고 있어요. 증기압력이네요. 이게 괜찮나요? 평형, 동적 평형. 액체와 기체가 평형에 도달해서 얘가 안 바뀌는, 양이 달라지지 않는 상태로 가만히 있는 거니까 증기압력이네요. 액체의. 그래서 액체의 증기압력과 그리고 자 여기는 우리 아까 높이가 H1이라고 했습니다. H1 밀리미터라고 했어요. 자 밀리미터, 1밀리미터의 수온 기둥의 압력 우리가 1mmHg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H1이면 높이랑 그때 압력 비례한다고 했죠? H mmHg입니다. H1. 괜찮나요? 이걸 합친 게 오른쪽의 압력. 그럼 오른쪽은 지금 뭐예요? 오른쪽은 지금 보면은 이제 X가 아니라 Y 액체죠. Y 액체가 역시 가만히 동적 평형에 도달해 있는 거니까 Y의 증기압력과 같아지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이 오른쪽 부분을 보면은요, 똑같아요. 이 Y 액체가 동적 평형, 기체랑 이렇게 동적 평형을 이루면서 이 공간 전부가 Y의 증기압력과 똑같은 상황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누르는 압력을 확인할 때 Y가 이 액체들을 누르고 이 액체 기둥을 누르고 이 H2짜리 액체 기둥이 그 무게가 아래를 또 누르겠죠. 예, H2 맞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쓰면 돼요? Y의 증기압력에다가 H2 mmHg를 합쳐주는 게 이 오른쪽의 대기의 압력과 똑같구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씩 두 개 쓰면 끝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괄호 1번 얘네 둘의 증기압력을 비교해 보래요. 자, X에다가 어떤 양수를 더해야 Y 거랑 똑같잖아요. 그럼 누가 더 큰 거예요? Y 쪽이 큰 겁니다. 증발 속도를 등호나 부등호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래요. 자, 증발하는 속도 언제 빠릅니까? 증발 속도가 빨라지면 증기의 양이 어떻게 됩니까? 많아질 것이고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이 커지겠죠.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1번에서 이미 Y쪽의 증기압이 크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왜 증기압이 클 것이냐? 증기가 많아서일 것이고 증발을 잘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Y쪽이 큽니다. Y의 증발 속도가 큽니다. 얘는 뭐 길게 써야겠네요. 뭐라고 쓰지? X의 증발 속도보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증기 압력이 X가 작았어요. 우리 아까 어떤 얘기했냐면요. 한번 정리해볼까요? 분자 간의 힘이 크면은 딱 그래서 이 세 개는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돼요. 분자 간 힘이 크면 탈출을 못해요. 액체 때 계속 옆에 물귀신들이 가지 말라고 미친 듯이 붙잡습니다. 증기가 안 생긴다는 뜻이고 증기 압력이 낮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증기 압력이 낮으면 똑같은 외부 압력이 될 때까지 온도를 많이 높여야 돼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끓는 점은 누가 크냐? 증기 압력이 낮은 PX, X 쪽에 끓는 점이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 기다릴 테니까 이 부분 한번 풀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